네, 오랜만에 천용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뉴페이스니까 박수로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뉴페이스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네. 먼저 소개도 하고 취재 불도저라는 닉네임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도전 정신. 네.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용길 기자는 취재 현장 어디든 물도 처음 들어간다. 밀고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감성하자님은 이제 거의 뭐 고정 출연입니다. 네. 지금 그동안의 방송도 쭉 좀 모니터 하셨을 텐데 주위 반응이 좀 어떠세요? 오랫동안 소식 없었던 지인들, 친구들 전화 와주고 봤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매라 이래가지고 오늘 특히 넥타이 좀 매고 오늘은 3자 구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두 분은 서로 그래도 잘 아시죠?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럼요.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신구의 조합 또 되고 두 분의 케미라 그러죠 요즘에. 케미, 화학적 반응. 그 케미를 기대하면서 대구 경북 기자회견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포함해서 과거의 묵은지 이슈부터 따끈따끈한 최근의 이슈까지 다 아울러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경북도청 신도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통폐합이 해답?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선거 얘기로 좀 시작해보죠. 이번 선거에서 안동 예천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이 돼서 그렇게 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통합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안동 예천이 도청 신도시가 들어설 때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왔어요. 통폐합 이야기가. 그런데 안동과 예천 지명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안동 예천의 신도시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랑 기존 안동과 예천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이 출신이나 이 경험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이제 2만 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만 명 정도 넘어서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도심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도시가 인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분리 독립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안동 예천이 닥쳤던 개가 되는 거죠. 이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지방행정학회에서 이 안을 냈어요. 안동 예천은 같이 선거구 통합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선거구 획정 결론 나기 전에는 안동에 나왔던 후보들이 도청 신도시를 기점으로 안동 예천 통합 이야기를 쭉 밀다가 정작 선거구가 통합되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천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든요. 한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천 국민들 입장에서는 흡수 통합되는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게다가 기초의회도 통합하게 되면 예천 군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또 한동안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뭐 정치공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큰 버블이 있으면 이제 작은 버블은 확 흡수돼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성하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도청을 두고 이 안동이라는 기조 안동시는 덩치가 좀 크죠. 여기는 이제 세무, 행정, 뭐 법원 이런 어떤 그동안의 행정 타운이라고 볼 수 있고 더더욱이나 이 도청이 이 안동과 예천을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도청이 안동에 가깝고 생활권은 또 예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주거지역은 다 또 예천에 속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좀 어중간합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가. 그래서 이 발전하려면 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지금 신도시 뭐라 그럴까요? 현황이라 그럴까요? 좀 숫자나 데이터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도청 신도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22,000명을 네.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는 좀 줄었거든요. 약 5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아파트를 지어놨지만 아직 신규 입주자가 없어서 네. 좀 준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정주 여건 그 전에 많은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 병원이나 뭐 약국이나 기본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도 들어오거든요. 네. 영화관도 들어오면서 그동안 문화적인 좀 소외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도 좋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제 네. 뒤로 후퇴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아 이제 네. 필요한 과거는 이제 밥 먹으러 가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식당도 제법 이렇게 들어서고 역시 인구가 들어오면은 생활 정주권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가 구비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년 5년 정도 되면 완전히 그 신도시의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다. 네. 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는데 도청 신도시가 자리 잡으려면 한 5년 정도 후가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던 학생들,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인구가 몰려들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생긴 고등학교에서 대입 성적이 나오는 순간 이 구도심에 있던 기존의 소위 명고등학교 라고 하는 학교와 경쟁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이쪽 신도시로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의 인구들이 오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 그 전에 안동 예천 통합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독자, 독립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도심은 오히려 자원만 빼앗기고 나서 인구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비워버리겠죠. 네. 이게 힘을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 좀 균형과 조화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예, 경북도청이 처음에 이주할 때부터 이 도청에 이 자리를 두고 안동과 예천에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네. 이 갈등을 절충하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위치를 놓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양쪽 다 만족도 못 주고 양쪽 다 그렇다고 이제 약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행정적인 통합, 경제적 통합이 같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통합이 돼야 이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지금 말씀하신 초반의 그 갈등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갈등들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고? 우선적으로 지금 요구되는 거는 예천에 주거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들, 민원들은 또 예천군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경북도청 신도시 안에 출장소를 설치한다든가 여기에서 행정 서비스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들, 요구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경북도청입니다. 도청이 안동과 예천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손 놓고 있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선으로 그런 해결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그렇죠. 따로 이제 선거구가 있다가 이번 이제 4.15 총선 때 안동과 예천이 하나의 선거구로 되는 바람에 이제 통합 선거구죠. 단직 선거구가 같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통합에 상당히 좀 진전이 빠르지 않겠나. 그런 통합이 행정적,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정치적으로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거라든가 경제적 통합을 통해서 이제 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양쪽이 다 함께 발전하면 좋은 거죠. 갈등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명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존심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통합할 때 보면은 뭐 내 지역의 이름을 뺏기는 경우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실질적으로 대표 명칭이 된 주민들은 좀 자랑스러워하고 뭐 뭔가 이긴 것 같고 뭐 이런 정서들이 깔려 있거든요. 저 경남 쪽에도 마창진도 그랬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충남이랑 전남도청도 도청신도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기는 내포신도시, 남학신도시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는데 안동 예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도청 신도시가 됐거든요. 서로 이름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안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천 안동. 네, 근데 안동시 내에 예안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려워졌고 또 태계 신도시로 하자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청 신도시라는 약간 좀 물렁한 애매한 이름으로 가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명칭과 관련한 거는 좀 중요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50대 이상들은 명칭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제 또래의 30대라든가 20대는 명칭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원,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명칭은 다 창원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 마산이라는 새로운 도심을 만든 건데 마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30대는 이 명칭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칭과 관련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다. 세대가 좀 차이 나시니까. 이제 영주하고 풍기하고 서로 합칠 때도 그때 그런 갈등이 처음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만약에 고향이 풍기라면 영주간다 하지 않고 풍기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은 영주라는 명칭을 영주시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이라든가 또 자기가 생활했던 그것은 또 그렇게 불러도 괜찮고 법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행정동과 법정동은 달라요. 모든 이 호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행정에 보면은 이 법정동 기준으로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우편이라든가 이런 건 다 행정동 중심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은 이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 됐더라도 나중에 그 법정동처럼 예천 간다, 고향, 안동 간다, 지금 또 영주 간다, 풍기 간다 이렇게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구만 해도 대구에 지금 성서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칠곡이라는 지명도 없습니다. 근데 대구 사람들은 다 쓰죠. 달서구 저쪽으로 가게 되면 성서 간다고 이야기하고 북구의 강북 쪽으로 가면 칠곡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활과 행정 용어에 있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 부분들은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면 가장 좋은데 그렇습니다. 가장 내가 쓰던 게 공식적으로 이 명칭이 없어져? 서운해.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까지도 좀 감안해서 지역민들의 그 정서까지 좀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없어지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흔적이 남아 있네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건 조금 더 2, 3년 더 지켜보시는 걸로. 이 행정 이원화 문제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청 기자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그 앞서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도청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 업무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자주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봐야만 되는 업무들을 저기 예천읍까지 나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리고 안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일부 이제 3단계 개발을 하게 되면 안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 안동 도심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는 서비스들을 이 도청 신도시 내에 도에서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출장소를 설치한다든가 이 도에서도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불편함만 없도록 불편함만 없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안동 예천 구분 짓지 않고 우리 같은 지역 주민이지라고 하는 정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로 이거는, 또 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안동예천 이전을 추진했던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을 옮겼으면은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좀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면 도청 이전한 지가 불과 몇 년도 안 됐어요. 그러나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정책들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그러면은
대구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통합이 맞다면은 도청을 이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예산 낭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대구와 경북을 행정 통합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꾸려나가는 게 맞았었지, 도청을 이전해 놓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끄집어낸다면은 도민들은 엄청난 혼선이 올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도청을 옮겨 놓았으니까 이 도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균형 발전이 목적이잖아요. 이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중앙정부에서도 세종시로 옮길 때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중앙정부의 청사를 세종시로 다 옮기는 거예요. 이런 획기적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종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그러한 목표 아래 진행이 되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유관기관들이 분산이 되고 있고 도청 신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있고, 도청 신도시가 옮긴 지 아마 불과 몇 년이 지났는데도 2008년도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10몇 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주 인구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게 되려면은 일단은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져야 돼요. 대구에는 교육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교육 인프라가 없어요. 없는데 강제로 오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양여고 예를 한번 들면은 거기에 학생들이 서울대학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사 와서 거기에 아이들 교육시키러 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오게 만들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스스로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젊은이들 일자리, 주변에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은 그 산업단지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주는 어디예요?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런 대로.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분양,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인프라는 물론 하고 있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원래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인프라를 먼저 해야 돼. 인프라를 먼저 해놓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는 어떠냐면 항상 아파트 먼저 지어요. 사람이 차면은 그 다음에 인프라 하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상북도의 미래 청사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동 예천 통합뿐 아니고 대구와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자라는 목소리도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 이 얘기도 좀 짚어주시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안동 예천 주민들이 불만이 있었죠. 아니 도지사가 안동 예천과 내 서비스나 통합도 해결 못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대경북 통합 이야기를 끌고 나오냐. 작은 것부터 해라. 네, 이거부터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저는 뭐 세 가지 의미로 보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 대구 경북이 분리가 되면서 원래는 하나의 광역단체였다가 분리가 되면서 도시철도도 그렇고 나머지 국회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경북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대구에도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 결합해서 같이 사업을 못하고 따로 예산안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면서 경제 권역을 하나로 통합하자. 경제적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경북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대구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된 경제 권역을 이루면서 이 5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시장을 갖고 여기에서 다시 뭔가 한번 재기를 모색해보자. 그러니까 인구 자체를 좀 파일을 늘리자. 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어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 제일 먼저 꺼낸 거에 이철우 도지사였거든요. 그게 이제 이철우 도지사님 주장한 게 2019년 지난해 12월 달입니다. 다른 이제 시도지사나 시장은 올 1월 달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꺼냈죠. 그보다 거의 한 20일 앞에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이
그것을 먼저 움직였네요. 움직였죠. 특히 아시아 포럼 22일 그 정책 포럼에서 그것을 먼저 밝히고 또 1월 달에 신년사 기자회견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대구 경북이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에서 1980년도 이것이 군사정권 들어오고 난 후에 시도에 대한 행정적 분리가 된 거죠. 이 광역시 단위, 특별시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 지금 다시 통합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시도 통합은 이게 이제 필요성을 40년 지나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이 결국 아무런 이해관계에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가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뿌리 상생을 찾다는 거죠. 이런 한 뿌리 상생을 하자는 것은 이미 아마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통합, 행정적 통합, 뭐 이런 거, 또 정치적 통합을 빠르게 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21대 이제 총선이 끝나기 때문에 21대에서는 이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시도의 통합의 문제를 최소한 2021년까지는 마무리 짓고 2020년에는 정말 통합된 어떤 도지사, 통합 도지사를 이제 뽑아보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원래 돼 있는 걸 분리하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걸 합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을 어떻게 옮기느냐 정도의 권한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계속 통합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 문제가 합의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구공항과 군공항을 옮겨갈 후보지로 군유와 의성이 물망에 오른 건 지난해 3월.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도록 최종 부지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1일 주민투표의 결과로 군위군과 의성군 가운데 옮겨갈 부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이슈도 묵은지 이슈입니다. 김치도 묵은지가 맛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이슈인데 이거 조금 선거 때문에 그런지 좀 묻히기도 했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경북 도청 신도시를 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도시에 대한 이전 문제는 1999년부터 90년도부터 나왔어요. YS 때부터 나왔어요. 네. YS가 이제 시도 통합이 80년도에 이제 특별시가 나오고 이제 분립이 됐다가 한 10년 딱 해보니까 불편한 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이제 통합 논의가 거의 한 27년 만에 도청이 이제 옮겨갔죠. 그야말로 묵은지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옮겨가고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 이제 통합 신공항 문제는 2012년 그 대선 때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권 신공항, 뭐 동남권 신공항 하면서 공항을 이제 이 경상도 내에 호남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큰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허브공항을 만들자라고 하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결단한 게 바로 대구의 공항을 어성군위에 옮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민간공항의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민간공항은 시도 자치단체만 마음만 먹어도 되지만은 이 군공항 이전 관계는 국방부하고 관계되니까 이 국방부, 자치단체, 또 대구시, 경북도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이해라든가 동의를 구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게 1월 22일에 있었던 군위와 의성 주민들의 이전지 선정 주민 투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후보지가 2개였어요. 군위 후보면 이 독자 후보지가 있었고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에 걸쳐진 공동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과 찬성률을 더해서 결정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결정대로는 공동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군위 군수, 김영만 군위 군수가 아니 군위에서는 소보보다 후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군위 후보면 신청서를 내겠다.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의 신청서는 의성 군수와 군위 군수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찬성한데 신청서 내고 여기는 찬성 신청서를 못 써주겠다. 군위 군민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김영만 군위 군수가 국방부에 보낸 군공항 이전 유치 신청서입니다.
유치 신청 지역에 군의군 누보면 단독 후보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군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군의 후보에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곳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긴 냈는데 이게 군의군수 사인이 없는 거죠. 네. 이 상태로 시끌시끌 하다가 네. 서로 갈등을 빚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고 확산되면서 사실상 제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경북도청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네. 신공항 추진단은 할 일이 없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멈춰 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군의 군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군의 군수는 명분은 군민들의 의견을 따른다. 나는 군의 군수다. 지역민 의견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행보를 보인 건데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까 뭐 군공항 얘기도 해주셨는데 국방부에 있습니까? 군의군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에 있죠. 최종 결정은 국방부에서 결국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군수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대구 주민들하고 대구가 가까운 것이 군이다 보니까 네. 대구의 선호 지역이다. 의성하고 군이 공동안은 한 군에서 15분 정도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15분은 제법 크잖아요. 네. 대구에서 오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응원 부대가 대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군의 군수가.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의성은 또 의성대로 섭섭하고 네. 이런 문제는 이제는 요 지역 단위에서 맡겨놓을 거 아니라 또 시도 간에 또 그리고 국방부에서 과감하게 이제 선을 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과감하게 선을 그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4.15 총선 때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국방부는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인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었어요. 주민들 간의 합의와 갈등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군의군과 의성군이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아니다. 어느 쪽 한쪽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부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손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게다가 심지어 이 갈등을 풀어줄 여당 국회의원도 한 명도 안 뽑아줬어요. 네. 그러면 이 역할은 야 대구시 경상북도 군의군 의성군 너네 단체장들 다 같은 당이에요. 네.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갈등 없이 결론이 내어지면 그때 국방부는 그때쯤 나서겠다. 네, 나서겠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끌고 네. 자연정화 내지는 네. 알아서 시간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가 왜 있겠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끼리의 문제가 생길 때는 광역시도가 개입해서 그것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광역시 단위에서 지금 해결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것은 중앙단위 국토부라든가 국방부에서 과감히 선을 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토부도 그렇고 아니 총리조차도 그거 지역 주민들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라. 불가능한 겁니다. 갈등이라는 항상 그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국태부나 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조정하고 서로가 또 유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배후 도시에다가 산업 기지를 만들어준다든가 또 공항과 관련된 어떤 캐터링 시설이라든가 그 어떤 공항 항공기 네. 여러 가지 물류 시설을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의성 김주수 군수, 군의의 김용만 군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감성화재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3천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동후보지는 1,500억 나눠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의성군수 입장에서 군의군수 사인을 어쨌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500억 정도 더 포기할게, 더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성군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군의군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깃발 들고 손을 들어줘도 행정소송 들어가면 군의군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신청서를 낼 때
공동후보지 신청서를 낼 때 군의군수의 동의 없이 의성군에서 공동후보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명하고 안 하고는 군의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이 군의군수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군의군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많네요. 그래서 지난 1월 22일 날 그 주민 투표를 할 때 김영만 군수가 그 가석방 됐었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가석방 해줬냐면 이 주민들의 어떤 수장인데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계속 있어서는 안 돼서 가석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성에서 이렇게 뒤로 약간 졌겠죠. 왜냐하면 이 김영만 군수가 약간 약한 입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합력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늦으면 늦어질수록 매년 5천억 정도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두 분이 이제 큰 틀에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너무 복합적입니다. 문제가. 변수도 너무 많고 각 지역의 입장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시간도 또 엄청 끌어왔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총선 얘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총선 전에는 그래도 뭐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뭔가 추진되는 것처럼 빠르게 좀 진행이 됐다가 총선 앞에서 약간 꺾였어요. 근데 지금 총선 끝난 마당인데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대구 경북은 이때 뭐 이제 일당 독식 구조가 됐잖아요. 거의. 김영건 우리 그 구미 후보가 군입니까 의성입니까? 지금 원래 고향이 의성입니다. 의성이죠. 그러니까 김영건 그 비례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인 김영건 의원이 상당히 이 문제를 두고 고민도 많이 하고 개입도 좀 많이 했거든요. 의성이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구미의 장 시장이 이제 유리한 그런 국민이 있고 또 젊은 유권자가 많으니까 구미로 갔지만은 낙선하셨죠. 낙선했죠. 낙선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5월달까지는 아직 현 의원이고 또 의원이 끝났다 할지라도 더불어민주당에 오랫동안의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고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될 거고 다행히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김희국 의원이 이제 재선으로 자기 고향인 의성이 됐죠. 이분이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차관까지 하셨습니다. 관료니까 이분이 사실은 시도 공항 통합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김희국 이 후보를 택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구가 같아요. 선거구가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인데 김희국 후보가 경북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거든요. 79%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 이전에 지금 현역이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군위와 의성 간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중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안 했는데 이 의원이 바뀌기 때문에 김희국 이 당선인한테는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선거구가 같은 지역이고 기초자치단체가 다르면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김재원 의원은 이 역할은 반기에 왔어요.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낙선했지만 구미시 을에 출마했던 김영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이후에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중간중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군이 의성에 오지만 사실상 이거 구미공항이다. 왜냐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5단지와 아주 가깝고 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하는 것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항공물류로도 충분히 수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이나 이런 자동차는 조선으로 수출 수입을 해야 되지만 반도체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미가 내륙이면서도 수출 수입이 자유롭고 물류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공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이번에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역할을 정부 여당에서 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건 더불어 그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에 그런 어떤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그 야당에 됐다가 여당이 돼서 특히 또 여당의 비례대표가 될 만큼 경북도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 중앙정부의 영향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비록 낙선을 했지만은 본인이 고향을 위해서나 또 경북도를 위해서 시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희국 그 미래통합당 당선자 역시 중남구에서 이제 19대 의원을 하고 20대 때는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21대 이제 공천을 받고 자기 고향인 정말 군위, 어성, 청송, 영덕의 그 지역구를 새로운 지역구가 형성되어 있는 그게 의원이 재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욱 의원이 김영건 의원하고 같이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당선, 낙선을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문제 해결 지향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문제 해결 지향적이냐 아니면 갈등 유발적이냐 공동의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좀 통합적으로 오늘 얘기 통합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크게. 예.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큰 틀에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취재 불도저 천 기자 오랜만에 여기 대구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화를 진행했는데 어땠습니까? 뭐 취재 뒷얘기도 좀 다 털어놨어요. 어땠어요? 아니 뭐 이야기는 다 했는데 편집에서 잘리지 않을까. 기자회견이 벌써 5회차인데 1회, 2회, 3회, 4회 보는데 저는 왜 안 불러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불러주시니까 재밌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래요. 지금 이 마음 잊지 말고 계속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오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이제 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 감성 아재님부터.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로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사설 칼럼은 이 통찰력과 깊이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슈 문제를 두고도 사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고민을 해보고 내가 그 현장에서 마치 내가 해결자처럼 이렇게 돼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기자의 뒷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기자, 지역에 같이 살면서 함께 지역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궁하면 통한다라고 제가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되게 우리 감성아재님은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런 멘트를 잘하시고 또 칼럼을 쓰시니까 그런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여기 박수 한번 이렇게 자 우리 천 기자님. 네, 저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더불어 통합해서 정의롭게 해결하자. 단어를 정치 통합했네. 단어를 그냥 영어로 더불어 통합했어? 정의롭게 해결하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딱 3개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한석이지만 정의당. 그러니까 이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협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문제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통합의 자세를 갖고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결론을 내야지만 여기에 지역 주민도 납득할 거다. 이 부분을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래야 이 통합 문제와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조금 전에 바꿨어요. 우리 감성아재님이 우리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자라는 말에 좀 공감이 돼서 최근에 뭐 예전부터 쓰는 말씀입니다만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그냥 이렇게 문제만 지적하고 조명만 하고 이건 잘했어요, 이건 못했어요 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해결하는 데까지 좀
조언도 해주고 방향성도 같이 고민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찾는데 통신사 또 칼럼니스트고 저희는 방송사 이렇게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경북 기자회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묵은 이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